그러니까 남보다 뭐 더 많이 알고 더 잘할 필요 없이 남과 그냥 다른 걸 하면 돼요.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난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안에 뭐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별은 빛을 내잖아요. 발광체죠. 태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별인데,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이미 살다 가신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발광체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대부분은 이제 반사체로 산다는 거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되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방과 복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모시는 분이 있죠. 내가 속한 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저에게 일을 시키죠. 그러면 그 일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일을 해 드리는 거죠. 일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로 이제 월급도 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직장에 다니면 그 빛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빛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뒤에 이제 업고 후광을 업고 밖에 나가서 나 삼성전자 다녀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용도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빛을 받아서 빛을 되쏴주기도 하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어디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다니는 빛의 용도. 그렇지만 그 빛은 자기 빛이 아니죠. 자기 빛이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저는 심지어 어느 상태였냐면요, 심리적인 내사와 융합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내사 상태가 뭐냐면 내가 모시는 분을 막 닮고 싶고 저분처럼 되고 싶고 저분 흉내를 내고 싶고 막 이런 겁니다. 그게 내사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누군가 이렇게 떠받들고 막 추앙하고 저분을 본받고 싶고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융합 상태는 뭐냐면 그 모시는 분과 나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되고 이제 그분이 나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분인데 뭐 그분의 생각에 내가 토를 달거나 뭐 시비를 걸겠어요. 그분이 잘 되는 거가 뭐 마음에 안 들겠어요. 내가 그분인데. 그래서 이제 내 일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융합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되면요, 사실은 한편에서 되게 마음이 편해요. 자아가 없거든요. 이 자아를 상실한 상태거든요. 내가 없는 상태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우기지 않아요. 아주 투명한 바탕 위에 그분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반사체입니다. 나 스스로 어떤 빛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사체들은 지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튀면 안 돼요. 직장에서 튀지 않아요. 저는 제일 직장 다니면서 내 윗분, 윗분, 저 윗분들이 나를 아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윗분이 싫어하시거든. 저를 미워하거든. 내가 발광체가 되면 위험해져요. 빛을 내면. 그런데 50살이 돼서 이제 나오니까 아내가 월 200을 벌어오래요. 무슨 농사를 지을 깜냥도 못 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지? 25년간? 오히려 없는 게 장점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사는 잘했던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네가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못 만드는데 뭔가를 시키고 나한테 이렇게 일을 주면 그것은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한 게 바로 내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 컨텐츠. 그 내 컨텐츠가 있어야 그 컨텐츠를 팔아먹고 살 수가 있다. 읽기 듣기로는 돈을 안 준다. 읽기 듣기로는. 남의 거 백날 듣고 남의 거 읽을 때 남의 생각 읽고 그런 것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줬지만 직장을 나와서는 내가 어디 소속이 없을 때는 백날 읽고 들어봤자 누가 돈을 안 준다.
그럼 뭘 할 때 돈을 주냐? 내 것을 팔 때. 근데 내가 팔 게 있어야죠. 뭘 팔 건가? 그 생각을 했고, 그 팔 게 있어도 그 팔 것을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돈이 된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일단 알아야 되고, 그거를 팔기 위해서는 말하기 글쓰기를 해야 돼요. 내 컨텐츠를 갖고 그거를 말하면서 쓰고 사는 삶이 발광체의 삶이고, 내가 별이 되는 삶인 거죠.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삶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를 또 돌아보니까, 25년간 다니면서 내가 두 대통령에게 배운 것도 있고, 회장을 3번 모셨는데 남들보다 가까운 데서 내가 그분들을 보고 배운 게 있고, 내가 많은 걸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운 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배웠다고, 내 것이 생겼다고 착각을 한 거지. 막상 나한테 입력된 것을 출력해 보려고 하니까 출력할 게 없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이라는 남의 경기장, 운동장에 가서 어웨이 게임을 했어요. 그들이 정한 종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이 정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평균이 높은 사람들이 잘했어요. 근데 50 넘어서 딱 나와보니까 두루두루 잘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 가정의 종목을, 그 종목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남보다 뭐 더 많이 알고 더 잘할 필요 없이 남과 그냥 다른 걸 하면 돼요. 다르게 하면 돼요. 다르게 접근하면. 남들이 안 한 걸 하든지. 그 하나가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죠. 그걸 찾으면 되고, 저는 자기 안에 그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아까 쉬운 살 먹을 때까지는 제가 선택적 함부증이라는 이 치료증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않고요. 근데 지금 말로 밥 먹고 살아요. 방송 진행도 3년 가까이 하고 다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살까지 몰랐어요.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난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안에 뭐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읽기 듣기는 속성이요, 내 소요를 늘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읽고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읽고 읽기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봐요. 내 등수가 올라가요. 직장 생활에서 읽기 듣기를 잘하면 윗사람의 인정도 받고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읽기 듣기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본질이 이기적인 속성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걸 내 쪽으로 막 모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늘리는 겁니다. 책도 읽고 이런 강의도 듣고 내 걸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다음 단계를 가야 됩니다. 읽고 들은 걸 가지고 말하고 써야 돼요. 말하기 쓰기는 공유입니다.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내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읽고 들어서 만든 것을 말하고 씀으로써 남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